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한글 2018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윤미란이라고 합니다. 이 왕초보를 위한 한글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정말 초보를 위한 과정이고요. 한글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저장 및 인쇄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A4 용지에 인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A4 용지에 인쇄하기 위한 출력물을 만들 때 워드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한글 프로그램과 또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 워드라고 했었죠. 워드가 그 메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인 면은 아주 비슷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은 우리가 가장 최신 버전이 2018 버전이기 때문에 2018 버전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한글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하고 실행시키고 끝내는 방법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글자를 단순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크기와 폰트, 글자 색감 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를 넣고 도표를 넣어서 문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워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사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가 문서를 다 작성한 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사전 기능을 사용해서 찾아주고 문법 교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컴 오피스에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설치를 할 때는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에서 한컴 오피스 눌러주시면 이 한컴 오피스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체험판, 무료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을 다운받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사용 공간, 내가 가정에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기업인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필요 기능, 어떤 한컴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는 한컴 오피스가 필요하니까 한컴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배송 형태는 다운로드형은 바로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배송형은 이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다운로드형을 선택하시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체험판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뜨게 되면서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판은 30일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한컴 오피스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면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창에 한컴 오피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들어가셔서 제품의 한컴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구매하거나 체험판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판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실행이라는 것이 뜨게 되면서 바로 실행을 해서 이 한컴 오피스를 설치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바로 구매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뜨죠. 저는 가정 및 학생용 이렇게 했고요. 한컴 오피스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다운로드 눌러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구매해서 한컴 오피스 홈페이지에 이 가입을 하셔서 쿠폰까지 받아서 할인 혜택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설치 방법에 관련된 그 문의사항들은 여기에 고객 지원에 보시면 한컴 오피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 자, 자주 하셨던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참고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자, 바탕화면에 보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첫 화면이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창이 뜨게 되고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아예 빈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육대회에 관련된 안내문을 작성하고 싶다. 또 여름 휴가 안내문. 자, 이렇게 제공되는 서식들을 바로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회사명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 제공되는 서식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 문서를 이렇게 빈 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다면 여기에서 X 눌러서 끝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파일 메뉴에 보시면 끝, 이렇게 눌러서 프로그램을 끝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건지 말 건지 창이 떴는데요. 저장을 안 하면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방식에 관련해선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글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바탕화면에 등록된 한글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바로 한글 문서 창이 열리게 되는데 새 문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서식을 가지고 만들 건지 선택해서 그 해당 새로운 문서로 그 한글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을 끝낼 때는 파일 메뉴의 끝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창의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X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한글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메뉴들, 위에 여러 가지 버튼들, 명령어 실행시키는 것이 있죠. 이런 버튼들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하면 이런 것들을 눈금자라고 하는데, 눈금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이런 탭들은 무엇인지, 이런 화면 구성 용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고, 또 이 텍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한글 2018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2018 버전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작업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을 실행시켜 놓게 되면 한글 2018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위에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편집, 보기, 입력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기본 도구 상자에 여러 명령어들이 뜨게 되고요. 각 메뉴에 따라서 기본 상자에 뜨는 명령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 부분에는 제목이 표시가 되는데, 현재 문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었다면 파일의 이름이 표시가 될 거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면 빈 문서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서식 도구 상자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의 글꼴 서체나 크기, 그리고 글자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간단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자가 보여지게 되고, 하단에는 문서 탭,
새로운 문서를 여기 플러스 눌러서 그 한글 창이 띄어져 있을 때는 계속해서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상황선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상황선은 현재 이 문서의 상황, 현재 문서에는 총 몇 글자가 있고 지금 깜빡이고 있는 커서의 위치가 전체 페이지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보시게 되면 보기 선택 아이콘이 있고요. 현재 이 문서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작업창이 띄어지게 되는데 이 작업창은 내가 문서에서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이고 굳이 작업창을 띄워놓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스타일에 관련된 작업을 1시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스타일에 관련된 작업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한글을 실행시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실행시킬 때는 자, 설치를 하게 되면 한글 2018 아이콘이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놓고 새 문서 누르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문서를 열었기 때문에 빈 문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빈 문서라고 임의로 이름이 나와 있고 만약에 내가 작성한 한글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 바로 아래쪽 부분에 기본 도구 상자에 여러 관련된 명령어들이 뜨게 됩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서식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드롭다운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축키도 나와 있죠. 단축키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에 관련된 이런 대화 상자가 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부분에는 서식 도구 상자, 내가 선택하고 있는 글자, 자, 드래그해서 간단히 텍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글자의 글꼴 서체나 크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는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화살표가 있죠. 클릭을 하면 기본 도구 상자가 접혀집니다. 다시 꺼내 주실 수 있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눈금자인데요. 눈금자는 현재 A4 용지에 이 텍스트의 시작 위치가 이 위치죠. 자, 이런 위치를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내가 이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현재 파일 이름이 2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해서 빈 문서를 간단히 만들어 주실 수 있고 X 눌러서 창을 닫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문서에 총 몇 개의 글자가 있는지, 또 현재 커서의 구역은 몇 번째인지, 또 현재 커서 위치가 세 번째 줄에 46번째 칸, 자,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전체 2개 쪽 중에 첫 번째 쪽. 자, 이렇게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는 줄이 상황선이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기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단추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흰색 원을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확대가 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축소가 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네모난 단추는 축소할 수 있는 단추인데 5% 단위로 축소가 되고 5% 단위로 확대가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돋보기를 눌러서 정확히 확대 축소 배율을 여기다가 적어줄 수 있고요. 100%로 이렇게 설정해서 맞춰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쪽맞춤 아이콘이 있는데 쪽맞춤은 쪽 전체가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폭맞춤은 페이지의 폭, 가로 폭이 전체 화면에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 쪽윤곽이라고 있는데 쪽윤곽을 꺼주시면
여백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다시 켜서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것을 인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 인쇄물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윤곽들을 같이 표시해서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작업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선택할 때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텍스트를 이동할 때는 컨트롤 X, 자르기 해서 컨트롤 V, 붙이기 해주실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자르기, 붙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록 설정한 부분, 블록 설정이라는 건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블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선택하고 있는 부분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할 때 단축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복사, 붙이기가 나옵니다. 블록 설정한 부분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동인데요. 컨트롤 키를 추가로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위치, 커서 깜빡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줄의 맨 앞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홈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해당 줄의 맨 뒤에 커서를 위치하고 싶다면 엔드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문서의 맨 앞에 커서를 위치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맨 뒤에 커서를 위치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하나 열어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위치에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커서 깜빡이는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적어서 뒤에 있는 내용이 밀려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뒤에 내용이 이렇게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의 인서트 키를 눌러주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 밀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인서트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서트 키 한 번씩 껐다 켰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일 때 또 백스페이스, 자, 이런 화살표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텍스트가 지워지게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커서 위치 기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가 삭제가 됩니다. 자,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할 때 커서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면 공백 기준 단어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줄이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문단이 선택됩니다. 문단이라는 것은 엔터를 치기 이전까지의 글들, 이게 문단입니다. 엔터를 쳐서 문단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왼쪽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문단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 위치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3번. 왼쪽 빈 공간에서 클릭, 더블 클릭,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 이렇게 선택하는 연습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편집해 보시면 단축키, 오려두기가 있습니다. 잘라서 컨트롤 X, 잘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 커서 위치에 두고 이 위치에 붙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V, 단축키 있고요. 그리고 또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려두기, 붙이기 해주셔도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사하기, 붙이기 해주셔도 되고요. 또 편집 메뉴에도 있고 복사하기, 붙이기,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환경 앞쪽에 커서를 위치시켰고요. 현재 이 위치에서 해당 줄의 앞쪽으로 커서의 위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줄의 앞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고, 또 해당 줄의 뒤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엔드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줄의 맨 끝으로 커서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러주시면 해당 문서의 제일 앞쪽으로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시면 문서의 맨 끝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불러오기, 저장하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